세 번째 약속 제5부. 서로에겐 중요한 진전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이 의식을 차리고 가족에게 낮게 말했다. 내가 소원이 있어.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경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우리 가족, 다시 함께 여행 가면 안 될까? 예전처럼. 순간 병실 안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지우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엄마, 지금 몸 상태로 여행은 무리예요. 하지만 미경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냥 가까운 곳이면 돼. 다 같이 하루만이라도. 나는 그걸 보고 싶어. 지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손녀 소윤이 곧장 말했다. 나도 가고 싶어. 할머니 소원이라잖아. 며느리 지은도 거들었다. 우리 너무 큰 부담 말고 근처라도 다녀오면 어떨까요? 결국 도현이 결심을 굳혔다. 좋아, 내가 준비하마. 아내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미룰 수 없었다. 며칠 뒤 가족은 근교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공기는 맑고 하늘은 청명했다. 휠체어에 앉은 미경은 바다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파도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뻥 뚫린다. 도현은 휠체어 뒤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미경아, 너한테 이런 걸 더 자주 보여줬어야 했는데. 미경은 남편의 손을 가볍게 쥐며 말했다. 이제라도 괜찮아. 늦어도 지금이면 돼. 그날 저녁 작은 숙소에서 가족은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불편한 몸에도 미경은 자꾸만 대화를 이끌었다. 지훈아, 내 어릴 적 기억나? 초등학교 발표회에서 원고 잊어버리고 울던 거. 나는 그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안쓰러웠단다. 지훈은 멈칫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혼자서만 부끄러워했지. 도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그날 사실 나는 내가 용기를 낼 거라 믿었어.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믿는다는 말로 위로를 대신한 게 아니었나 싶다. 미안하다. 지훈의 눈이 흔들렸다. 식사 후 바닷가 산책길을 걷던 도현과 지훈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파도 소리만이 이어졌다. 마침내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는 늘 아버지가 무섭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버지도 결국 저와 똑같이 불안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현은 발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다. 그래, 나는 늘 불안했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인정할 용기가 없었어.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오랜 세월 얼어있던 벽을 조금 더 녹여냈다. 밤이 깊어 숙소방 안에서 미경은 가족 모두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오늘 내 소원은 이루어졌어. 너희 얼굴을 보니 마음이 참 편하다. 모두가 울컥했지만 웃음으로 감췄다. 그날의 바다바람은 창문 사이로 들어와 가족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우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 또한 언젠가는 용서를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 도현은 늦었지만 첫걸음을 내디뎠고 지우는 비로소 그 발걸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약속 제6부. 가족이 다녀온 짧은 여행은 모두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러나 병실로 돌아온 뒤 현실은 다시 냉정하게 다가왔다. 윤미경의 건강은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고 의사도 가족에게 긴 대화를 준비하라고 조심스레 권했다. 도현은 아내의 손을 잡고 병실 창가에 앉았다. 바닷가에서 웃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했지만 지금은 숨결 하나하나가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지우는 여전히 출근과 병원 방문을 반복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예전처럼 아버지를 피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잠깐이라도 마주 앉아 차를 마시거나 병실 밖 복도에서 짧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조금씩 늘었다. 대화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예전엔 없던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소윤이 병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도현은 조용히 옆에 앉아 손녀의 글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무슨 과제니? 소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에 대해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도현은 잠시 머뭇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쓰는 가족은 어떤 모습이니? 소윤은 잠시 펜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좀 엉켜 있어요. 근데 전 믿어요. 결국엔 다 풀릴 거라고. 그 한마디에 도현은 울컥했지만 티내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며칠 후 병원 휴게실에서 작은 갈등이 일어났다.
지훈이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도착하자 도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좀 더 일찍 와줬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지훈은 즉각 반발했다. 저도 제 삶이 있습니다. 늘 아버지 방식대로만 살 순 없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크게 번지지 않았다.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도 이제야 알겠다. 너한테는 너의 삶이 있지. 지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아내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오늘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내 삶을 인정한다고. 그게 뭐라고 가슴이 이렇게 흔들리냐? 지은은 미소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그게 당신이 평생 기다린 말 아니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하지만 이제 들었으니 나도 변해야겠지. 며칠 뒤 미경은 의식을 차리고 가족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힘겹게 말했다. 나는 이제 오래 기다릴 수 없어. 너희 둘, 제발 약속해줘. 싸우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겠다고. 도연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피했던 눈빛이 마주한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 후회, 그리고 조금의 희망. 지훈이 먼저 말했다. 엄마 앞에서 약속할게요. 노력하겠습니다. 도연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약속하마. 미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약속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두 사람은 서툴렀고 작은 대화에도 불편함이 남았다. 그러나 분명 달라진 것이 있었다. 이제는 서로 등을 돌리기보다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밤이 깊어 병실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도연은 잠든 아내 옆에서 중얼거렸다. 미경아, 내가 떠나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킬 거다. 지훈도 복도 끝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아버지와 나는 결국 같은 길을 걷고 있었구나. 세 번째 약속 제7부. 윤미경의 병세는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았다. 의사는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가족 모두는 이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도 고요했다. 그러나 미경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다. 간호사가 약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손녀에게 물었다. 소윤아, 대학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소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밝게 대답했다. 할머니, 저는 글을 쓰고 싶어요. 가족 이야기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꼭 그렇게 해라. 우리 가족 이야기도 내가 써주면 좋겠다. 그날 저녁 도연은 병실 창가에 서서 아내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미경아,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못한 게 있나? 미경은 힘겹게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도연 씨, 나는 이미 오래전에 다 용서했어. 문제는 당신 자신이지.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었어. 그 말은 도연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라도 정말 달라져야겠구나. 며칠 후 가족은 미경의 부탁으로 다시 집에 모였다. 이번엔 병원에서 외출 허락을 받아 하루 동안 집에 돌아온 것이다. 집안 가득 쌓여 있던 먼지를 치우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열자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다. 미경은 거실에 앉아 가족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게 내가 바라던 거야. 이렇게만 있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저녁이 되자 도연은 갑자기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와 사진이 가득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고등학교 때 쓴 시다. 몰래 간직하고 있었다.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 속에는 어설픈 글씨체로 적힌 16살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지훈의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버지 왜 이제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늦더라도 다 보여주고 싶다. 그날 밤 가족은 모처럼 한자리에 둘러앉아 오래된 앨범을 함께 넘겼다. 소유는 사진을 보며 즐겁게 웃었고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사진 속의 시간을 설명해 주었다. 도연은 말없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미경은 약해진 손끝으로 남편의 손을 감싸며 속삭였다.
우리 참 먼 길을 돌아왔네. 도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며칠 뒤 미경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가족들은 모두 병실로 달려왔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미경은 마지막 힘을 다해 가족을 바라봤다. 지훈아, 도연 씨 그리고 우리 소윤이 모두 고맙다. 사랑한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눈은 천천히 감겼다. 병실 안에는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도연은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속으로 외쳤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당신이 남긴 약속 끝까지 지키겠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지만 가장 크게 울음이 터진 건 도현과 지훈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울었다. 오랜 세월의 분노와 오해가 함께 흘러내리는 듯한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달라졌다. 서로의 삶을 조금씩 인정하고 서툴게나마 안부를 전하는 관계로 변했다. 어느 늦은 밤, 도연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경아, 내가 떠났지만 너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가족은 다시 함께 걸어가고 있다. 내가 남긴 세 번째 약속,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아내의 목소리 같았다. 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에 지훈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 봄날 소윤의 대학 입학식이 열렸다. 캠퍼스에는 신입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꽃다발을 든 부모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도연은 양복을 차려입고 손녀 곁에 서 있었다. 기자재 판매점에서 산 작은 카메라를 손에 들고 연신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소윤아,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 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소윤은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는 앞으로 글을 쓰면서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 이야기를 꼭 남길 거예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 어딘가에 아내가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다. 입학식이 끝나고 가족은 함께 식당에 모였다. 지훈이 술잔을 들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자주 만납시다. 소윤도 대학 다니면서 자주 올 거고 우리도 아버지 곁을 지킬 겁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그래, 우리 이제 약속을 어기지 말자. 가족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늦은 밤, 집에 돌아온 도연은 아내의 사진 앞에 다시 섰다. 오늘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내가 원하던 대로 약속은 지켜졌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아들의 삶을 인정하고 손녀의 미래를 응원하며 남은 날들을 채워가겠다. 그는 사진 앞에서 눈을 감고 속삭였다. 미경아, 세 번째 약속은 끝까지 지켜졌다. 이제 편히 쉬어. 창밖에는 봄비가 가볍게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마치 아내의 목소리처럼 다정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속에서 도현은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준비를 했다.